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인입니다. 몸의 한 부위에 가려운 반점이 생겼다 며칠 있으면 사라지는 경험은 누구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스트레스,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외부 물질들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피부 질환 중에서도 만성적이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화폐상 습진에 대해 생약한의원 김상익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전 모양으로 발생하는 피부염, 화폐상 습진. 정확한 치료와 함께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의사 김상익 원장과 함께 화폐상 습진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습진이란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화폐상 습진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만성적이며 재발성이 강하고 강한 소양증을 겸비한 동전 모양의 형태를 지닌 습진을 화폐상 습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점, 구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수포가 생기고 또 진물이 나고 이것이 딱지가 생기면서 점점 원형, 타원형, 그리고 불규칙한 형태로 전신에 번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네. 그럼 화폐상 습진의 발병 원인은 뭔가요? 지금까지 현대적으로 이 화폐상 습진의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피부 건조증, 습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귀적되긴 힘들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화폐상 습진을 일으키는 그 유해 물질들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독소나 또 피부염을 일으키는 균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피부의 반응이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반응, 또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오염인데 환경오염은 산업화에 따른 매연, 그리고 환경 공해, 그리고 서구화된 그 음식 문화, 또 서구화된 주거 활동, 주거 환경, 이것은 이제 침대나 카페트 등등이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과 또 그 서구화된 그 주거 환경에 의해서 온도 상승에 있어서 먼지와 진드기 등의 그런 알레르겐 등이 침투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초반에 얘기했지만 화폐상 습진의 증상은 처음엔 반점으로 시작해서 구진,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수포가 되고 또 진물이 되면서 또 원형이나 그런 타원형이나 불규칙한 형태로 점점 발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강한 소양증이 있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소양증이 심해서 그것을 긁다 보면 상처도 생기고 여기에 이제 2차 감염까지 되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피부염입니다. 네, 좀 견디기 힘든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화폐상 습진은 주로 어느 부위에 발생하나요? 부위를 정확히 규정하기 힘들지만 초기에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손, 발, 그 외에 점점 심해지면 전신으로 번지는 그냥 위험한 그런 질환입니다. 네네. 그런데 가려움증이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특히 가려움증이 밤에 심하면 잠을 잘 못 이뤄서 일상생활에 불편까지 끼칠 것 같은데 화폐상 습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사실 그 현대의학적으로 뭐 난치나 거의 불치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잠깐 재발과 악순환이 되는데 생약 치료는 그 우리 몸에 들어온 그 화폐상 습진을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들을 일단은 배출을 발산시키고 또 피를 맑게 하는 청열 작용과 또 해독 작용과 항균, 항염 작용에 약을 써서 그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사진에서 보다시피 지금 보시는 분은 29세의 성인 남자분이십니다. 저한테 오기 전까지의 병력을 얘기하자면 2007년도 군대에서 반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구진 정도였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전역한 후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부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나와서 화폐상 습진이라는 병명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 역시 이제 복용하는 약하고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치료했는데 보통 먹는 약은 10일, 스테로이드는 한 20여일 어떤 그 치료를 하면 뭐 싹 그냥 질환이 낫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하고 이러한 치료와 재발의 악순환을 겪고 또 민간요법이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그중에서 뭐 양배추를 삶아서 환부에 올려놓는 요법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하다가 6년간을 이제 치료와 재발을 악순환하다가 6년이요? 예, 6년간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내원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참 계속 재발한다는 성진을 보이는 게 참 불편할 것 같은데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이제 제일 첫 번에 나온 사진이 그 6년간 고생하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사진이 저희 내원했을 때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을 찍어 놨는데 내원했을 때도 이미 이제 그 팔다리에 있던 그 화폐상 습진이 정강이까지 내려오고 하체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2주에서 한 2개월까지의 서서히 이제 명현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명현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한, 발열, 붓기, 진물, 또 뭐 좀 악화된 듯한 증상 이런 증상을 거치면서 2개월 후에는 천천히 호전 반응을 보이는데 네. 2개월까지는 너무 그 명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치료를 고려해 보기도 했는데 저희 의료진을 믿고 열심히 치료를 해줘서 예. 이제 호전 반응이 2개월부터 보이면서 약 7개월, 예. 231일 만에 마지막 사진 같이 상처 부위 없이 깨끗이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7개월 동안 싸움을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이 명현 현상은 어떤 반응인가요? 명현현상이라는 이제 한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 관리요법에서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우리 체내에 있던 유해 물질이나 모든 독소들을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과정을 네.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한이나 뭐 발열이나 어떤 그 진물이나 그 발진 같은 것이 더 악화되는 형상인데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치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좋은 피부에서 나쁜 피부가 됐을 때 이것을 좋은 피부로 이제 돌려놓기 위한 그 역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치료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생약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생약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야지 뭐 부작용은 없습니다. 부작용은 없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진의 말을 이제 충실히 따라서 네. 열심히 치료하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방이나 치료 후의 예방이나 관리 차원보다는 이것이 원인적인 문제를 뿌리째 뽑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 한방 치료는 피부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치료가 치료와 동시에 면역성이 강해지면서 그다음에 예방 효과를 보는 게 이제 가장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끝난 다음에 다 난 다음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먹을 때 건강상에 안 좋은 정도의 음식을 가리고 영양분이 있게 골고루 섭취하면서 또 운동과 네. 수분 조절을 잘만 한다면은 뭐 재발 없이 편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김상익 원장과 함께 화폐상 습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발목을 삐끗하는 부상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치료받을 엄두가 안 나고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삐끗한 발목을 잘못 관리하면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린병원 정형외과 배영렬 과장과 함께 발목 관절 염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발목 관절 염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2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발목 관절 염좌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발목 관절 염좌란 어떤 건가요? 발목 관절 염좌는 우리가 운동하는 중에 흔히 발생을 하는 손상입니다. 발목을 한마디로 삐는 것 또는 접질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발목 관절 염좌에는 발목의 외측 염좌, 내측 염좌, 그리고 원위 경비인대 손상, 그리고 발목 관절 외측 염좌를 방치를 해서 발생하는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 및 만성 염좌를 갖다가 모두 통칭해서 발목 염좌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목 관절 염좌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가요? 제가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네. 발목 관절을 유지하게 되는 안정성 있게 유지해주는 구조물은 바깥쪽에 3개의 인대와 안쪽에 1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의 외측 염좌는 발목 외측에 있는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그리고 후거비 인대가 손상을 받는 게 외측 염좌고요. 예. 내측 염좌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삼각 인대가 손상을 받는 것이 내측 염좌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외측 염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측 염좌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발목 관절 염좌 중 외측 염좌란 어떤 형태의 손상인가요? 발목 관절의 외측 염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서 발생하는 염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인데요. 주로 농구나 축구, 무용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스포츠 손상의 16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농구 같은 경우에는 45%,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3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응급실에 방문하는 그 환자 중에서 7에서 10%가 발목 염좌로 방문을 하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흔한 손상 같은데 발목 관절 외측 염좌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보통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뚝 하는 느낌이나 그런 소리를 본인이 느끼게 되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통증하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발목이 안쪽으로 확 꺾이거나 이렇게 확 꺾이거나 네. 또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럴 때 이쪽 인대가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붓고 또 통증이 심하게 바깥쪽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2개 이상의 인대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체중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서 발을 디딜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뭐 운동 같은 걸 하다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진단을 받을 거잖아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먼저 눈으로 어디가 얼마나 부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은 부분을 만져봅니다. 그래서 인대가 붙는 부분을 만져보고요. 그 만져봐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삔 건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골절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염좌로 진단을 합니다. 또 염좌 중에는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와 부분적으로 끊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의 정도에 따라 또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발목 관절 외측 염좌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발목 관절 외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인대가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각각의 파열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주로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발목 염좌를 분류하게 됩니다. 1단계는 한마디로 경미한 통증, 그러니까 약간 삔 거라서 주로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경우를 1단계라고 말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좀 더 심하고 더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됐을 경우에 2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3단계는 굉장히 심한 염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붓기도 많이 붓고 그리고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서 목발 같은 보조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발목 관절 염좌는 보존적 치료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는 물론이고 아주 심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3단계에서도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먼저 발목 관절 염좌의 보존적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존적 치료는 보통 고정 치료와 우리가 기능적인 치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정 치료하고 기능적인 치료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두 개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두 개를 장기간 그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두 치료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고 결과에 대신 이제 기능적인 치료는 회복 시기가 짧고 환자가 많이 편합니다. 네. 고정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능적인 치료를 주로 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고정 치료란 건 뭔가요? 고정 치료는 한마디로 고정하는 거죠. 못 움직이게. 네. 그래서 기브스나 반기브스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통증이 아주 심하고 많이 부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좀 단계가 높은 단계일 경우에 고정 치료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 치료를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이제 경과에 따라서 아니면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는 이제 만져봤을 때 이건 오래 고정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 한 4주까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를 사용해서 기능적인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능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기능적인 치료는 고정 치료하고 달리 깁스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핑이나 보조기를 사용해서 발목을 보호하며 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치료 단계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통증이 심하고 많이 부어있는 급성기에 하는 치료로서 우리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프라이스 치료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치료를 하고 손상이 진행되고 수일이 경과된 다음에는 이제 통증이 줄어들고 붓기가 감소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목이 지속적으로 삐이는 것을 막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비골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발목 관절 운동 범위 회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그 감각을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먼저 프라이스 치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 건가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영어로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의 첫 글자를 딴 그 치료입니다. 한마디로 프로텍션 보호하고, 레스트 쉬고, 아이스 얼음찜질하고, 컴프레션 압박하고, 엘리베이션 올리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네. 급성기에 많이 부어있는 관절을 빨리 붓기를 빼주고 그 붓기를 빨리 빼줘서 인대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으로 빨리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또 비골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비골 근육은 전방 거비인대와 종비인대의 주행 방향의 중앙으로 가운데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보면은 이게 전 거비인대고 예. 이게 종비인대거든요. 이 중간에 진행하고 있는 요 길다란 게 비골 근육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삐게 되면은 이 근육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삐는 현상이 있을 때 이 근육을 당겨주면은 이런 게 예방이 되겠죠. 이렇게 예.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근육을 갖다 강화시켜주면은 그 인대의 불안정성을 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은 제가 그림에서 준비해 왔는데 바깥쪽 발을 벽에 대고 쭉 미는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고무줄을 발에 걸어서 양쪽으로 당기는 그런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을 갖다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비골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제 심한 견열 골절에서 뼈가 같이 부러졌을 경우에 그리고 불안정성이 아주 심한 반복적인 염좌가 있을 경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재발성으로 자꾸 이렇게 삐일 때 그럴 때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정 치료를 하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있어서 발목을 쓰는 게 힘들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발목 관절 염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걷기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을 위해서는 운동화를 신고 바닥이 딱딱하지 않은 곳을 걷는 게 좋고요. 경사가 심한 계단이나 자갈길은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평한 곳에서도 걷는 게 힘들다면 물속에서 하는 운동으로 바꾸는 것도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반갑습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비호강을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진검승부. 음악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주제가 된 것 같네요. 복면 가왕을 지금 공개합니다. 뚱땡이 만나기로 한 게 오늘이었어. 내 첫사랑이었단 말이야. 한국은 한 15년 만이네요.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역시 찾길 잘한 것 같다. 역시 숨길 잘했네. 아무랬던 각오는 있고 김혜진 인생 시즌 2 가자! 안녕하십니까, 신입 인턴 김혜진입니다. 그럼 뉴욕서 계속 날아다니지 왜 하필 여길? 바보야? 아니 어디 모자라나? 제대로 하는 게 있긴 있어?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길래? 이 팀이 싫으면 나가요. 제발. 내가 얼마든지 잘라줄 테니까. 대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의 결정체 무릉도원 장가계.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를 가보지 못했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으랴. 안개구름 속에 흘러다니는 신비로운 기암절벽과 계곡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 천년동물 속에